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대리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오늘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핫한 이슈,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로 이슈파이터를 꽉 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11월 23일 금요일에 이슈파이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 택배회사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공식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택배회사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최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부 치킨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고 없는 기습 인상에 배달료까지 더해져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대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치킨 업체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을을 위한 외침과 제언. 오늘도 민생직이 두 분과 함께 핫한 민생 만담 이어갑니다. 네, 이슈파이터 첫 순서는요, 민생 파수꾼 두 분과 함께하는 민생 만담 시간인데요. 자, 서민을 괴롭히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노가리 노정열 개그맨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원래 노가리 원추 해주시는 건데. 그 제가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주세요. 노가리 원추. 아, 잘했어요. 네, 노가리 박자가 안 맞아요. 노정열 개그맨입니다. 아, 이걸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네. 역시 비싼 분이에요. 네. 확실히 대리 진행이다 보니 매우 어색합니다. 예.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 안진걸 소장님이 네. 전에 이시사 프로에서 뵐 때 이렇지가 않았어요. 네. 저 많이 변했어요.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저 많이 컸어요. 변했어요. 네. 저 넥타이도 네. 하고 다니잖아요. 서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모두 되리리. 민생 갑봉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리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봉이! 아, 그거예요? 갑봉이는 갑봉이. 나에게 모두 드리리. 뭘 줘요? 민생 문제 해결의 모든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진걸입니다. 그러니까 좀 민생경제연구소 올드하지 않아요? 올드하지 않아요? 올드합니다. 그러나 안정감 있어요. 시청자님들을 생각해서 넥타이도 하고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넥타이. 아, 진짜. 그러나 시청자들께 최소한의 예의로 넥타이와 마이,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가 뭐예요? 나이라는 영어 표현이었습니다. 네네. 네, 뭐 마이 일부 스타일. 국회의원들 세 분이 연달아서 야지라는 표현 났다가 국민들한테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겐세이도 나오고. 예, 저희 심각합니다. 마이 스타일. 이슈파이터는 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이 재킷. 예, 마이 그런 스타일. 마이 스타일. 그러나 영일이 형을 보니까 갑자기 또 우리 최백호 선생의 네네네. 노래 한 곡에서 불러주세요. 여인만 친구야. 야, 근데 그 영일만 노래보다는 저는 네. 낭만에 대하여가 더 좋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 좋아요. 와. 나중에 한번 두 분 모시고 이제 즉석에서 성대모사가 되는군요. 돌아- 즉석에서 해야 됩니다. 스킬. 이게 준비하면 맛이 없어요. 이거 방송에서 해도 돼요. 그럼요. 다음에 도라지 위스키를 모시고 아. 따로. 이제 생각하니까 앵커님 이름이 네. 영일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영일만. 그걸 지금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왜 했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났어요. 자, 두 분은 각각 제가 고정으로 방송을 오래 한 분들인데 네. 이 조합은 오늘 처음 보니까 노안이 왔다. 조정열과 안진걸이 왔다. 정말 좀 낯섭니다. 아, 네. 저희가 익숙하게 아시잖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이 오늘의 첫 번째 정렬 픽은 뭔가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네. 정렬 픽미업 보시죠. 빠른 택배가 아닌 안전한 택배를 네. 허해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 21일부터 파업 중인데요. 뭐 요구사항은 최근에 알겠지만 CJ 이 택배 쪽에서 세 분이나 사망하는 정말 아, 세 분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번 그 파업에 대해서도 맞아 우리 택배 너무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네. 문제가 생겼고 뭐 배달뿐만 아니라 택배 물류를 배송하고 이렇게 물건을 적치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이 뒷전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이 택배 노동자들이 국민들께 대한민국처럼 배달의 민족으로 빨리빨리 배달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속도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또 받아보시는 소비자들이 안전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외침으로 이번에 지금 파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이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최근에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이어서 이 새벽 시간에 돌아가신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 아르바이트 하던 분인데 감전사 네. 기억이 나요. 어떻게 세 분입니까? 그리고 이제 경우가 시대 대한통운 옥천 물류센터에서도 네. 50대 임시직 노동자께서 이제 상하차 작업. 네. 그러니까 택배는 우리 집으로 우리는 바로 받지만 그렇죠.
택배 물건이 지파지로 이렇게 모여서 네. 거기서 분류를 하고 네. 차에 이렇게 싣고 그렇죠. 내려온 것을 또 실는 택배차, 하차, 상차. 상하차 작업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로만 한 6시간, 7시간을 아침부터 해서 낮에 1시나 2시에 겨우 이제 집집마다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요즘에 택배 막 8시, 9시에 오시죠. 맞아요. 그냥 그걸 오늘 안에 물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노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고 네. 계속해서 그 엄청난 물건을 나누고 또 싣고 날라야 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고사라든지 네, 네. 또는 과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열악한 직업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이나 뭐 롯데택배다 뭐 네. 그 대기업을 보고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사님들은 다 그 대기업 소속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대리점이라는 곳에 이탁을 계약을 하고 네. 또 대리점에서 노정열 택배기사님을 자영업자의 노정 택배기사님을 또 한 번 이탁하는 이탁의 다단계 이탁 하청 계약이 구조로 다단계 이루어져 하청 구조이고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에 지위를 받는 종속돼 있고 지위 받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노동 3권도 보장이 안 되다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택배연대 노조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 이제 택배연대 노조. 김태한 위원장님 그 기자회견하는 거 나오던데 네. 택배연대 노조 노조 설립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지금 파업을 주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택배기사님이 그 어제 그제 굉장히 화제가 된 분 있죠. 전라북도에서. 네. 아, 그 수용차에 불이 났을 때. 논두렁에 사고 나갖고 불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택배기사님이라서 더 놀라웠어요. 왜냐면 기사님들 시간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집집마다 택배 받아보시면 어때요? 띵동하고 나면 기사님들 뒷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제가 물 한 컵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달려가고 떠나계시거나 계시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보시면 예. 엘리베이터 앞에 물건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엄청 타, 엘리베이터에.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7층에 3개 넣고, 9층에 또 2개 넣고, 13층에 3개 놓은 다음에 이제 13층에서부터 쭉쭉 드리고, 뛰어내려오면서? 또 뛰어내려와서 9층에 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그렇게 쌓는 그러면 시간이 훨씬 근데 덜 걸리니까. 반면에 그렇게 하면 입주민들도 되게 불편을 호소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전세 낸 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뭐 사용을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일도 있어서. 그래서 택배기사 문제가 들어오지 됐었죠. 마세요. 심지어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남양주에서 근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예전에 그 30분 배달제 있었죠. 패스트푸드 배달할 때.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대학생 알바 청년들이 그러니까 과속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운전을 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속도보다 안전을 그것처럼 택배기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장시간 노동에 그다음에 뭐 한 번 날라갈 때 단가 뭐 600원, 7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결국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해도 200만 원, 300만 원도 벌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네. 노동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무엇보다도 본청인 CJ대한통운이나 롯데 같은 재벌 대기업 택배사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거나 네. 직접 고용이 바로 어렵다면 그래도 온하청 공동교섭을 계속해야지. 자, 온청, 대리점, 실제 노동자들이 네. 이 세 집단이 모여서 계속 교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처우는 개선할 수 있는지 토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소규모긴 하지만 지금 700분이 파업을 하셨다 그래요. 예. 지금 뭐 그 민주노총 총파업 뭐 9만 명 참여했다. 많다 적다 논란인데 이 700명의 택배 파업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 조건입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3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안전한 작업,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대대한통운에서도 뭐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대로 된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본인들은 택배기사에 책임이 없다는 식이에요. 네, 왜? 네. 대리점 소속이다 이겁니다.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인데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택배 시킬 때 또 택배 받을 때 네. 우리가 CJ나 롯데 보고 시키는 거잖아요. 브랜드를 보고 시키는 기사님을 보고 카카오톡이 시키는 오잖아요.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로젠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본인들도. 네. CJ 택배입니다. 로젠. 그렇죠. 당연히 그럼 거기 직원인 줄 알고 우리는 네. 안심하고 그렇죠. 연락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영업자다 네, 자영업자다 이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상하차 작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무료로.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열심히 배달하면 발바닥 땀 나도록 600원, 700원 받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겨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물 한 컵 드세요, 음료수 한 잔 드세요라고 고맙습니다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출근해가지고 상하차 가면 6시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그래서 1시나 2시에 겨우 출발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작업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요. 대기업이면 그 돈을 주든지 정당하게 아니면 이럴 때 고용 창출해야죠. 네. 택배회사들 계속 매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CJ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시아권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는 괜찮아요. 빠르고. 근데 그만큼 예를 들면 상하차 작업은 예를 들면 고용을 네, 창출해서 네. 그분들에게 분업화를 해서 분업을 하게 하고. 전문직으로. 그럼 기사님들은 예를 들면 조금 더 빨리 조금 예. 쉬었다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점심 먹자마자 네. 1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11시부터 출발해서 어둡기 전에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민생만담을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잘 지금 살자. 말씀하신 안 소장이 말한 대로 지금 통신사들도 이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 택배들 올라가고 있으면 네. 이걸 조금 더 일하는 분들에게 나눈다는 이 마음가짐, 예. 이 마인드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인데 네.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알아서 해. 이게 마인드가 안 바뀌는 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정체도도 몇천억을 버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엄청난 수입입니다. 적자가 아닌 거죠. 예.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흑자를 내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적자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 우리도 예를 들면 문제가 요구하기가 좀 발생하죠. 민망하잖아요. 네. 하지만 최소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 조, 통신사들. 예. 그다음에 좀 이따 우리가 치킨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걸 영업이익을 예를 들면 그 치킨 빅3 같은 것도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손해를 안 보려고 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유지하려고. 가맹점주들이 힘드니까 그럼 너네들이 가격 올려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지금 벌써 두 번째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냐면 두 번째 정렬 피그 뭔가요? 이렇게 해야 아니, 되는데 원래 안 소장이 먼저 나옵니다. 티저 광고를 아니 좀 이따 먼저 이제 해주셨어요. 치킨 이야기 할 건데 그래서 본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크다. 국회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오락청 공동교섭을 해라. 의무화해라.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항상 이런 노동 관련 법률들은 안타깝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부정적이나 소극적이십니다. 그래요. 너무 재벌 대기업 편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본인들도 택배 쓰시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예. 그 고마운 분들. 열악한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 정도 하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라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한국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요, 저는 자녀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졌어요. 네. 자녀분들이 운전기사에게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네네. 정말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로 저열하고 네네. 비열하다면 그건 10살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부모의 평소 행태가 그 일각에서는 왜 10살짜리 아이의 목소리를 공개했느냐. TV조선 방정호 따님. 근데 그건 우리가 그 따님을 공격하려고 공개했겠어요. 네. MBC라든지 미디어오늘 같은 책임 있는 언론사에서 그 로얄 패밀리들이 얼마나 평소에 고난을 남용하며 네. 또 인간과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지가 네. 고스란히 다. 그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이 고스란히 갑질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담겨져 있는 연장선상에 거거든요. 있습니다. 예. 자, 아까 티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두 번째 정렬 픽 얘기해 자, 주시죠. 오늘의 정렬의 두 번째 픽미업 보시죠. 치킨값이 이제 2만 원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아하. 뭐 유명하시겠지만 BBQ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때 BBQ가 업계 1위였죠, 한때. BBK라는 회사 있었어요. BBK. 예. BBK는 따로. 이명박 부정부 BBK. 백코리아 약간 여기 이분. 오. 네네네. 여러분 제가 정말 한때 BBK 저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부정부 패커리아 대액 떴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잖아 난 언제 사면 됩니까? 네. 아, 똑같다. 그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BBK. 네, 국민들께서 괜찮아요. 왜냐면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간접 광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업체가 주도해서 올렸고, 치킨점은 1위가 교촌치킨, BBQ, BHC가 2, 3위를 잡고 3대. 있는 거니까 그래요. 객관적 정보 전달이니까 이건 간접 광고가 아니잖아요. 불매운동 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어쨌든 2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등록금 1,000만 원 잠깐만요. 시대도 네. 그러니까 BBQ가 예. 2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는 지금 아직은 안 올렸는데 야. 교촌치킨이나 BHC 이런 데도 이제 배달료를 막 받기 시작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도 지금 한 18,000원 안팎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배달료까지 네, 네. 하면. 이제 2만 원으로 근데 근접하고 BBQ는 있다. 이번에 치킨값을 2,000원 인상하니까 2만 원이 배달료까지 해서 2만 원 정도가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배달료를 안 올린 데도 있어요. 안 받는 데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아직도 이제 18,000원 안팎이 되겠죠. 네. 16,000이니까 18,000 올라갔지만 제가 이제 강동구에 사는데 BBQ 항상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또 시험해보잖아요. 그렇죠, 시켜봤어요. 배달료는 없더라고요. 올랐어요. 오르기는. 다만 배달료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아직 18,000원 2만 원은 예, 안 된다. 2만 원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2만 원 느껴지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유느님하고 치느님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런 유명한 말이 유재석님, 있죠. 유느님, 그다음에 치느님, 치킨님. 2만 원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사가 영업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방금 3대 아까 BBQ, 교촌, BHC. 네. 본인들이 더 많은 영업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도 오르고 배달료도 어쩔 수 없이 배달 네. 대응을 하면 3,000원 안팎 줘야 돼요. 그다음 배달앱으로 하잖아요. 요즘엔요. 배달의 민족 아까 예, 말씀하신 거 네네. 배달의 민족이랑 앱이 몇 요기요 가지 이런데 있죠? 통도 있고. 일면 한 달에 뭐 8만 원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 번 시킬 때마다 수수료 1,500원, 2,000원 내야 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 2,000원 그럼 치킨 값을 올렸다. 그럼 가맹점주는 이익이 더 많이 납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16,000원으로 팔아갖고는 아까 그런 비용들. 네. 실제 현지에서 치킨 값은 한 1kg, 우리가 보통 먹는 치킨이 한 1kg인데 그 생닭도 1kg예요.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치킨용. 그게 한 1,300원, 400원. 생닭? 예. 근데 도축을 하면 이제 2,300, 2,400원 네네. 정도 그렇게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이제 배송료, 뭐 중간에 그다음에 계속 염지하죠, 붙어요? 밀가루 입히죠, 기름 튀기죠, 이제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배달 앱 수수료하고 네. 배달 대행료가 붙으니까 아하. 점주님들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조금 이상밖에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요청한 건 맞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지금 서민경제도 어려우니까 가격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그럼 본사가 우리가 그 영업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얻는 수익을 좀 줄일 테니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 네네. 다만 그러면 우리가 치킨 공급가를 뭐 일부 인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온갖 치킨 관련돼서 나머지 제품들도 본사에서 팔거든요. 네. 비싸게 판 것을 뭐 협동조합으로 박리담에 구매하게 해준다든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30%를 점주들이 알아서 하게 한 거예요. 그 피자집을 운영할 때 드는 여러 네네네. 물건들 중에 30% 페페로니 같은 거라든지 포함해서 피자의 맛을 본질적으로 유지하는 건 본사 공급을 받아야 되니 그게 네. 브랜드의 동일성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기름 같은 거라든지 음료수, 기름 예, 여러 가지 음료수 이런 있죠. 거 30% 그러니까 박리담이니까 점포마다 30, 40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분이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저께 또봉이 치킨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돼 1위 막 올라와 있어요. 또봉이 치킨. 그 이유가 치킨이 2만 원 올랐는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내려요. 50%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우니까. 우리 동네 또봉이가 어디 있지?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린 지금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데 간접 광고 아닙니다. 600개 정도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또봉이. 영일이 형 집중해 주세요. 예, 집중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굉장한 재밌는 그 제스처네요. 예. 연기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니, 앞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아니, 나서. 얼굴도 배우처럼 생기셨는데. 와. 사극에 어울릴 만한 배우신데. 사극? 봐봐. 그러면 한 6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 나이가 난 거예요. 야, 치킨 막 다 올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할인 이벤트라. 그것도 반값으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제가 알아봤어요. 그것을 근데 워낙 할인 행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된 거 뭐냐면 그걸 점주들한테 돈을 내라 그래요. 그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사는 생색 내고 이미지 개선하고 광고가 드리고 실제 비용은 점주들한테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팔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팔면 점주들은 많을수록. 힘들다? 점주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고. 또 보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본사가 전액 비용을 내는데 그 규모가 5천만 원 정도를 본사가 내는데 그럼 영업이익이 5천만 원 감소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본사 이런 방식으로 되면 BBQ가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 매출 올랐고 영업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가격 오르지 마시고 그러면 2,000원씩 올라야 수지가 맞는다면 그것을 전체 매장이면 예를 들면 1,000곳 정도 된다 BBQ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곱하기 2,000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하는 본사가. 거죠. 그걸 안 하고 힘드세요? 그럼 가격 올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아서 BBQ나 그다음에 교촌치킨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정현 씨,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맹점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지금 본사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다 정가하고 가격 올리고 그래서 뭐 생색은 내면서 사실은 더 챙기고 이거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한때 유행했던 게 고통 분담이었는데 고통 분담할 생각을 안 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런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민생 법안을 하자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요구하는 건데 네네. 이게 지금 뭐 누군지 말 늘 하지만 거대 야당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소극적이죠 그분들. 누군지 왜 얘기 안 가맹사업 아까 자유한국당이라고 여러 번 지금 얘기했죠. 방금 치킨 프랜차이즈도 법률이 이제 가맹사업 공정하는 법률을 규정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치킨 점주들이 본사가 너무 많은 걸 뜯어간다, 수탈한다. 조금만 그걸 줄여달라고 하려면 이제 노동조합처럼 가맹점주협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법에.
그리고 교섭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죠. 지금 노동조합법은 교섭을 회피하면 처벌받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맹사업법은 교섭은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BBQ 본사야, 교촌 본사야. 요청했어? 그래, 일 열심히 해. 나는 교섭 응하지 않을 근데 되게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네.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는 제가 거니까. 좀 갑질 좀 해봤죠.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안진갑. 예, 안진갑인데 완전 진짜 갑이죠. 근데 그러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촌 아까 말한 BBQ 점주님들이 우리 너무 힘드니까 본사에 그 도매 공급가를 일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쌩까버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섭을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고 그걸 응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네네네. 가맹사업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당시 통과하자고 MC 이야기하고 직권으로 있습니다. 이 쌩까다는 예. 이 근데 그쪽 식의 표현을 한 회피하다 거예요. 이렇게 예, 얘기를 예, 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냐면 방송에 부적절한 일부 용어가 있다더라도 네네. 생활 속에서 우리 민초들이 바로 쓰는 전달이 용어만 되니까.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요. 제가 정부님들이 알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외면해버린다. 계속 이제 그래서 I like beef chicken very much, but if so, you're fired. Let's see what happens. I like chicken very much. Young, I like you. 아, Do you like Korea chicken? I like Korean chicken very much. It's very delicious. Very yummy, delicious, yummy, very yummy. delicious. Chop, chop, chop. 김정은 위원장님도 치킨 좋아하시는 우리 중에 인민들의 간식 가지고 이렇게 그 서민들을 생활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들은 그저 좋은 간나 좀 멀리를 보내 멀리 보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신기한데요. 아니 그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그 군장님들한테 치킨 선물하셨잖아요. 문제입니다. 다 함께 고통을 포용하고 포용해서 다 함께 따뜻하게 이 겨울을 살아갑시다. 야, 치킨값 좀 내려요. 아, 그래. 치킨이 이거는 지금 치킨이 먼저다. 여러 명 출연분의 출연료를 저도 받으시는 한때 거예요? 어떤 다 나쁜 하네. 사람들이 제 별명을 치킨 쪽으로 연결하는 참 나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별명이 혼내주고 치킨이셨죠, 싶습니다. 예.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 그랬던 기억이 치킨값이 어렴풋이 내려가리라 나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언제 사면 되나요? 그 다 하셨네, 다 방금 하셨어. 치킨 이야기 하셔서 생각나는데 이제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제 열받아가지고 특정 동물에 빗대서 막 풍자하고 비판하고 네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물권 저기 하지 말라고 하지 운동하는 말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인간들이 잘못된 건데요. 왜? 자꾸 동물을 빗대서. 닭이나 네네. 쥐나 소나 이런 정말 제가 어디가 분들을 빗대서 하냐. 쥐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는 뱀 쪽이다. 예. 비슷하죠? 네네. 그러니까 뱀도 그래서 동물이죠. 동물을 빗대서 그러면 인간을 안 되죠. 비난하지 말아야 하냐면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느껴지네요. 예, 그 마음이. 2008년도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이명박 씨가 무조건 수입했잖아요. 네. 30개월 이상 위험한 쇠고기도 그 묻지마 소리 할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잖아요. 네. 자꾸 지금도 자유한국당 분들은 그걸 괴담이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0개월 미만만 수입했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또 광우병 발병했잖아요. 맞아요. 캐나다에서도 발병하고 그러니까 아직 근절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 국가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가짜 뉴스래. 이런. 그거 안진걸 씨가 가짜 뉴스 퍼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고초를 되는데 겪었잖아요. 그때 동물권 그때부터. 그때 그때부터. 동물권 단체분들 와갖고 짧게 이야기하면 미친 소 너나 막아 뭐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유명한 08년대 그분들 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아니 왜 소를 미쳤다 그러십니까? 소가 미친 겁니까? 사람이 미치게 만든 거죠. 채식 동물인 소에게 싸구려 육식 죽은 동물성 고기, 사료를. 동물성 고기를 먹여서 소를 아프게 한 인간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광우병을 유방시킨 인간들을 공격해라, 축산자분을 공격해라, 굉장히 진지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친 소라는 맞는 구호는 안 쓰시는 게 예, 좋겠다 국민들한테 자. 권고해드린 적도 있어요. 맞아요. 치킨 가격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비싼 거 안 드시고요. 네. 착한 가격 유지하는 곳을 드시면 돼요. 일단.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을 맞아요. 들어갈 수 어쨌든 있다. 지금 안 올리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서민경이 생각하는 대로 찾아가자고요. 우리가 특정 브랜드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네. 다음 정렬 네. 픽은요. 오늘의 정렬스 픽미업 세 번째입니다. 네. 이거 뭐 유튜브라고 떠 있는 거 보셨고 가짜 뉴스의 값이 있을까요? 가짜 뉴스의 값도 있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요? 네.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 앵커님은 지금 유튜브 방송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우리 노정일 게을러서 배우님은 못해요. 카리스마 네, 가잖아요. 저 하죠. 카리스마인데 자세히 보니까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 칼이스마. 그리고 뭐 사회를 풍자하는 칼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뭐 노안이 온다? 저희도 한번 진출할까요? 이것도 저희가 오니까 유튜브. 노안이 온 거죠. 노안이 자, 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연간 일단은 연 4,000시간을 국민들이 보고
그다음에 예, 그래요?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유튜버에게는 네. 광고를 붙입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한 조회당 1원씩 줘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 기업에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가 광고주로부터 기업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여기 사람들 많이 봤네 하는 데다가 광고를 붙이고 붙여주고. 한 조회당 1원씩 정도를 줘요. 예, 그래서 100만 조회면 100만 원쯤 받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들, 뭐 대도서관님이나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있죠. 몇 억씩 벌고 계세요. 네네. 자, 근데 이분들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올린 분들이에요. 대도서관님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땀 괜찮아요. 흘립니까? 벤츠 이런 분들 엄청나게 먹고 그 운동하고. 요리 정보라든지 운동 정보라든지 뭐 게임 정보 괜찮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온갖 지금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공장이 되어 있고 네. 유포지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들어가면 구구단체, 극단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뭐 북한에 쌀을 다 갖다 줘서 쌀값이 올랐다니 농민들이 지금 요구해서 오른 거거든요. 쌀값이 공약이었고. 네네. 그래서 정부가 비축미를 북한에 갖다 준 게 아니라 지금 공장 창고에 뒀거든요. 쌀. 왜? 비축미 풀면 지금 쌀값 떨어지면. 근데 이제 농민들이 문제는 이런 가져갈까 봐. 거를 자신들은 네. 진실을 규명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우리 존 리 구글 코리아 회피해버리는 대표가 거야.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모른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컨텐츠가 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비판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조인데 네. 거짓말로 5.18 유가족들을 뭐 북한군이 와서 죽였다는 식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다 가짜라고 확인된 거, 선관위에서 확인된 것을 퍼뜨린 걸 삭제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직접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네, 네. 대책 특위 분들하고 이제 시민단체 민간 자문위원으로 갔는데 진작에 검토한다고 해놓고 3일 만에 하나도 삭제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요. 5.18 북한군이 일으켰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200조를 북한에 줬다는 거.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이런 걸 당연히 조금만 확인해보면 가짜뉴스라는 거 알고 아니면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서울대 그렇죠. 팩트체크센터라든지 네. JTBC라든지 요즘 팩트체크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아니면 맞아요. 민원연이나 이런 의뢰해서 또는 선관위에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 확실하다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삭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법원이든 선관이든 또는 팩트체크센터든 가짜 뉴스가 100% 맞다. 뭐 약간 가짜인지 진실인지 헷갈린다는 건 삭제하기 쉽지는 않다고 예, 봐요. 그렇죠. 저도.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데 유튜브가 즐기는 거죠. 왜 즐기겠습니까? 구글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논란이 되고 막 과장하고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노이즈 그러면 마케팅이 본인들은 되죠. 광고주 기업주로부터 돈, 또 광고비를 더 받아내니까 그래놓고 그 동영상 제작자한테는 1인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조회수당 1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돈을 버는지도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 몇 조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세금도 제대로 안 내니 빨리 구글세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짜뉴스 본인들이 올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 있는 대기업에서는 삭제해야죠. 독일에서는 삭제 안 하면 650억의 예. 벌금이 부과하는 법, 네트워크법. 좀 전에 뭐 예. 그 최근에 2016, 7 이렇게 네네. 그 삭제 요청권과 실제 삭제한 거 비율 봤더니 심지어 뭐 20, 30%밖에 안 돼요. 아, 미미하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네, 겁니다. 네, 내버려둔다. 이게 삭제 요청할 정도면 실제로는 예. 굉장히 가짜 뉴스성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자, 절대로 그럼 이제 예. 우리 안익걸 소장님이 고발했어요. 방송에 있어서는 뭐 우리 셋 중에 가장 베테랑인 그럼 우리 노정열 씨가 보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뭐 대책은 나와 있는데 지금 구글 본사에서도 꿈쩍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대책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말 한마디로 제일 센 분이 I don't like fake news. YouTube, you're fired. I don't like fake news. Get it. 아, 이분은 유튜브하고는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사실- CNN하고는 뭐 네, 항상 유튜브는 아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팍스 있습니다. TV에는 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팍스 TV에는 다 팍스 싫어한다? TV에는 다 싫어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 우리 이슈파이터를 위해서 네. 존니, 구글 코리아 사장 존니. 아, 익숙해요. 그분 어디서 누구죠?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옵시 들었는데. 코리아 사장이었습니다. 구글 그 코리아 1000명이 대표 넘는 이전에? 우리 국민들을 사실상 살균제로 살해한 기업인데 네. 그 한국인 사장은 처벌받아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네네. 당시 존니는 그러나 인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아닌가요? 예, 저한테 존니 한번 물어보세요. 존니? 안 좋아. 예.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사회적 물을 일으키고 네. 1000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숨지고 지금도
잠재적 환자만 몇십만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가습 산업의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아마 21세기 가장 처참한 참사, 한국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의한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사인데 그 사장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쨌든 사직 책임서 있고 구글 코리아 또 사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답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꼭 번역을 해야 되니까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의원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평소에는 한국말 하면서 왜 여기서 영어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한다고 그래서 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사람들 애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자, 이런 속상합니다. 면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을 하더라도 유튜브가 뭐 기관법 많이 있잖아요. 사이버 민주주의 TBS 하더라도 유튜브 지금 예.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방송 TBS 유튜브로 올라가면 최소 몇천 명, 몇만 명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더 보시게 만들어야죠.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 준다 하더라도 유튜브의 그런 기능을 유튜브와 구글의 사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좋은 컨텐츠도 있죠.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도 곧 두 분이 있고. 하시는 노안이 TBS 온다. TV도 있고. 또 그럼 안 소장님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없어요? 없는데 뭐 저기 민주연구원의 그 김현성 본장이 자꾸 유튜브 방송 같이 하자고 저를 네네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둘이 묘하게 어울릴 것 예, 같아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실검연구소 방송 한번 같이 한 적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자, 노가리 개그맨 저희 노정열 씨 그리고 이 민생 갑봉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